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네, 전주의 전통시장 중에 하나인 신중앙시장이 올겨울 다채로운 먹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네, 이번 달부터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신중앙시장에 가시면요. 바로 추억의 포장마차 거리와 도깨비 시장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추억의 포장마차 거리에 가시면은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시장표 간식은 물론이고요.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뽕잎 김밥과 스테이크 같은 이색 먹거리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맛있는 걸 많이 만나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또 오전 시간에는 차차차 도깨비 시장이 펼쳐지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시장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김치와 떡을 만들어 보고 또 시민들이 함께하는 플리마켓도 운영됐다고 합니다. 네, 또 거기다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한 이 이색 즐길거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가요제와 이 장난감, 자동차 체험의 장도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이 전통시장에서 재미있는 추억 함께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연말이라 술자리가 참 많을 텐데요. 네. 오늘 생방송뷰에서도 수제 맥주와 전통주를 소개하는 코너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문자 키워드, 나의 술 이야기. 네, 샵 1991번, 샵 199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요즘은 직접 술 담가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이 술 담그면서 있었던 즐거운 에피소드라든지 또 나만의 정말 맛있는 술 만드는 비법이 있다면 오늘 저희 생방송뷰로 살짝만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술 하면 누구에게나 참 잊지 못할 추억들 있잖아요. 그렇죠. 공개하기 싫은. 하지만 오늘 저희에게 문자로 공개해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오늘 첫 소식은 초겨울 녹차밭에서 만날 수 있는 뜻밖의 즐거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겨울에 피는 꽃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남 보성에서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보성하면 떠오르는 그것, 힐링하듯 즐기는 우리들의 차 녹차. 찻잎 따는 온유월도 아니고 낙엽 지고 꽃 지는 이 계절에 녹차밭에 무슨 일이? 함께 확인해 볼까요? 우거진 숲과 맑은 물, 그림 같은 풍경 속 천지가 차받친 마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꽃 아시나요? 오늘은 저더러 이렇게 똑같이 생긴 꽃을 찾으라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날도 추워지고 단풍도 다 지는 이 마당에 무슨 이런 꽃을 찾으라는 거예요? 꽃이 있기는 한 거예요? 이거 뭔가 불가능한 미션을 준 것 같아. 어디 있는 거야? 온실 속 꽃도 아니고 이 찬바람 부는 들판에서 뭐가 있긴 있나요? 꽃은 맞잖아요. 하지만 찾는 것은 하얀 꽃. 근처 차밭으로 가봅니다. 야, 보성하면 또 차밭인데 이 푸른 잎 사이에 이 꽃이 있을 리는 없어. 다른 사람들은 저 하얀 꽃을 알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지령을 하나 받았어요. 이 보성에 가면은 이렇게 잎은 하얗고 수술은 노란 꽃을 만날 수가 있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니, 보성에 뭐 겨울에도 꽃이 피어요? 네, 참꽃이네요. 참꽃? 네. 차나무에도 꽃이 핀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던 일. 그러니까 한창 추워지는 이때 저 꽃이 피어 있다는 말이죠. 참꽃이라고 하면은 지금 제 눈에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차밭이잖아요. 네. 없어요. 제 눈에 안 네. 보여요.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이게 참꽃입니다. 제가 한번 꺾어드릴까요? 어머! 네. 위에 없고 이렇게 네. 아래 옆에 숨어 있었네. 어머, 드디어 찾았습니다. 꽃을 찾았어요. 오, 너무 예쁘다. 예, 올해 참꽃이 피면은 내년에 열매가 열려요. 예, 차씨앗은 옛날에는 이제 이게 다양하게 쓰이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의약용이나 화장품 재료로도 많이 쓰여가지고 차씨앗을 찾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나무는 늦가을 꽃이 피고 이듬해 열매를 맺어 꽃과 열매가 공존하는 유일한 나무, 실화상봉수라고 합니다. 이제 더 추워지면 꽃이 시들 텐데 이 꽃 더 오래 만날 수 있다네요. 이따가 이제 제가 참꽃차를 한번 마시게 해드릴게요. 은은한 벌꿀향, 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참꽃에서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꽃을 따야 하는 건가요?
한번 따보실래요? 같이 탈 수 있는 거예요? 네, 한번 따보시죠. 또 친구들을 만나야겠네. 네. 봄에는 싱그러운 찻잎을 따서 덮느라 온 보성 땅이 바쁘고요. 늦가을에도 찻꽃 수확으로 바빴군요. 우리 지선 씨, 꽃 따는 처녀된 기분에 작업이 힘들진 않았겠어요? 따면 되는 건가요? 네, 그냥 따시면 돼요. 너무 예쁘죠? 어머, 향기도 나요? 네. 야, 꽃은 꽃이네. 향기 나고 예쁘고. 겨울에도 이렇게 싱그러운 꽃을 보니까 너무 좋다. 사람들은 이렇게 차나무에서 꽃이 피는지 잘 모르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차밭 보면서 위만 보는 게 아니라 옆도 보겠네. 봄에는 푸른 차밭 싱그러움에 취하고 초겨울엔 은은한 찻꽃 향에 취하고 어머, 꽃하면 이런 것도 해줘야 돼. 네, 취했군요. 취한 거 맞아요. 찻꽃 향에 취해서 그러는 거 맞죠? 많이 아파. 아우, 진짜. 아우, 너무 예뻐. 저는 예쁘지 않아요? 네, 리포터님께서 녹차꽃처럼 참 예쁘십니다. 차꽃처럼. 그럼요. 아이, 꽃 따는 처녀라며 이 정도는 해줘야죠. 이 정도의 데코 어떻게 어울리나요? 네, 진짜. 저도 한번 해봐야지. 내일 비 오겠네. 내일 비 오겠어. 아니요, 계절에 어울리게 눈이 올 겁니다. 이분들 찻꽃 머리에 꽂고 웃음꽃까지 만발했네요. 어쨌든 화려한 색감보다는 하얗고 작은 모습이 더 청초한 매력이 있어요. 이 찻꽃에도 꽃말이 있어요? 네. 뭐예요? 추억이에요. 추억. 어머, 꽃말이 되게 좋네요. 네. 추억. 그래서 보성에 찻꽃을 보러 오시면 항상 추억이 겨울에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추억을 간직할 수 있어요. 미처 몰랐던 찻꽃을 알게 된 이날, 지선 씨에게도 보성에서의 추억은 찻꽃과 함께겠지요. 그렇게 꽃잎 상할까 섬세한 손길로 송이송이 따낸 찻꽃이 벌써 소쿠리 가득입니다. 네, 이렇게 이 꽃향기도 계속 맡고 또 계속 열심히 따다 보니까 손도 시릴 거 한데 이제 좀 차 한 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차 마시러 가시게요. 차 마시러 갑시다. 마시러 갑시다. 순박한 찻꽃, 그 차 맛이 저도 궁금하네요. 드디어 열심히 딴 보람이 있네요. 꽃차를 먹을 시가. 그런데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이것은 좀 말라 비틀어졌는데요. 이거 생화를 띄워서 먹는 게 아니었어요? 말라 비틀어진 게 아니고요. 이게 그 색깔은 이래도 다시 우리면은 본연에 있는 찻꽃 그대로도 그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생화가 아니라 얼른 우려주세요. 한잔 우려 마셔볼까요? 네, 날도 추운데 벌써부터 몸이 녹은 기분이야. 찻꽃차는 생화를 쪄서 말린 것인데 뜨거운 물을 부으면 잎이 서서히 퍼지고 찻꽃 원래의 색이 살아나면서 향도 피어오른다네요. 우선 색으로 봤을 때는 아까 그 찻꽃의 그 수술, 노란 수술이 딱 떠올라요. 향은 아까 전에 막 벌꿀향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 꿀향기가 그대로 나네요. 어머, 향기만 맡아도 달콤할 것 같아. 맛은 어떨까요? 오! 은은한 향이 나죠? 은은하게 향은 확 감싸면서 아니 이게 그 꿀을 약간 탄 것처럼 달콤한 맛이 끝에 감돌아요. 이거 진짜 최고다. 진짜 최고네요. 수많은 꽃차를 먹어봤지만 아름답게 그러면 이 다들 예절 뭐 있나요? 짠하는 예절? 향긋하게 한번 마셔볼까요 그럼? 짠이 아니. 네. 우리 선생님 잘하시네요. 제가 소주 잔은 부딪혀도 네. 찻잔은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저녁 부딪혔던 경험 때문에 저 오늘 10잔은 마시고 갈 수 있어요. 차 한잔 하시고 떡에도 꽃이 피었는데 가보실래요? 아니 떡에도 꽃이 피었다고요? 떡에도 꽃이 핀다는 곳을 찾아 한국 차박물관으로 가봅니다. 녹차의 고장인 만큼 우리 민족의 차 역사와 차를 즐기던 생활 도구, 우리의 다도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다양한 체험을 통해 녹차의 매력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 바로 찻꽃이 핀 녹차 설기떡. 정말 떡에 찻꽃이 피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떡도 없고 꽃도 없고 뭐 어떻게 된 건가요? 꽃이 있습니다. 어디요? 여기에 보면 녹차 설기에 위에 꽃이 피어져요. 녹차 설기떡의 재료는 쌀가루, 녹차가루, 소금, 설탕. 이 체에다가 우리는 2번 우려도 되고 3번 내려도 돼요. 왜요? 몇 번 더 내리다 보면 이렇게 착착 뭐라 그러죠? 이게 부드러운 느낌, 찰져 느낌이 들어요. 재료들을 섞어 뜨거운 물로 반죽해 체에 내리기를 3번. 공기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히 틀에 담아 찌는 동안 팥 앙금으로 만드는 이것이 바로 설기떡 위에 피어날 찻꽃입니다. 아니, 저 오늘 녹차꽃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니까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녹차꽃인가? 차밭을 옮겨놓은 듯 녹색과 하얀 꽃의 조화가 예술. 그윽한 녹차 향이 상상이 됩니다. 좋아. 눈 기다리는 계절에도 꽃을 피우는 보성. 꽃도 보고 차도 마시고 떡도 먹고 녹차를 풀코스로 즐겼습니다. 온몸을 녹여주는 건강한 차. 녹차와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네, 보성 녹차밭 가시는 길에 한국 차박물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차 문화도 체험해보고 또 차를 좋아하는 분들께 아주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날씨에는 은은한 꽃차 한 잔으로 추위 네. 녹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생방송비오 오늘 문자 키워드 나의 술 이야기, 나의 술 이야기입니다.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문자 받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접 술 담근 이야기, 그리고 정말 비법이 있다면 오늘 꼭 하나만 살짝만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술이 뭐 당연히 건강에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적게 먹으면 약주가 될 수 있어요. 네, 또 몸에 좋은 술도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요. 또 나만의 숙취 해소법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숙취 해소법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의 술 이야기 기다리면서 이번에는 술을 조금 더 건강하고 이렇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 빠질 수 없는 술 연말 술자리 이런 사람 꼭 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음주 가무형 너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닌데. 그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요? 무한 반복형 하는 거 아닌데. 내가 눕는 곳이 고치빈이라 취치명까지 피할 수 없는 유혹과도 같은 술. 이젠 매력 따라 취향 따라 술도 즐기는 시대가 왔다고요. 올겨울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술의 멋에 함께 취해보시죠. 술 한잔 하러 가나 했더니 도착한 곳은 웬 고즈넉한 한옥인데요. 화려한 술들의 향연을 보니 잘 찾아온 것 같긴 하죠. 네, 여기 있는 술들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흔히 제가 알고 있는 뭐 소주, 맥주 이런 건 안 보이고 정말 좀 생소한 신기한 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지역의 특색을 갖고 있고 전통의 맥을 잇는 명인들이 만들어 놓은 술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 술을 드셔보시기도 하고 술을 빚는 교육도 하고 또 각종 체험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진짜 맛있는 술을 맛보고 싶다면 전통주가 탄생하는 과정부터 내 손으로 직접 알아가야 합니다. 전통주의 맛을 내는 가장 큰 요인, 중요한 요인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전통주를 담그는 데는 탕수, 세균을 없앤 깨끗한 탕수에다가 이 누룩하고 찹쌀이냐 맵쌀이냐를 죽으로 만들었냐, 이렇게 고두밥으로 했냐, 또 뭐 구멍떡으로 했냐, 개떡으로 했냐, 백설기로 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술맛이 다 틀려집니다. 어렵지 않은 과정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꾹꾹 눌러 담는 정성인데요. 같은 재료라도 빚는 사람의 솜씨에 따라 전혀 다른 맛과 향을 갖는답니다. 48시간 정도 되면 이게 끓습니다. 끓면 다시 차가운 곳으로 옮겨서 그대로 앞으로 일주일 내지 한 달 정도 지나면 맑게 걸러진 윗물은 청주로, 밑에는 흔들어서 탁주로 드시면 우리 막걸리 먹듯이 드시는 거예요. 술이란 그저 마시는 게 다가 아닌 제대로 즐길 줄 알아야 하는 법. 특별한 술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테이블이 올 줄 알았더니 테이블이 아니네요. 이 시설이 무슨 시설인 줄 아십니까? 그냥 놀이공원에 있는 물 타고 내려가는 봅슬레이인가 그거? 유상곡수연 시설이라고 합니다. 일상일영이라고 해서 시 한 수를 읊으면서 술잔을 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술잔을 띄우면 술잔이 흘러가는 동안 시를 한 수 읊거나 검은 고를 한 곡조 뜯거나 세상을 걱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술을 드셨던 시설입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죠. 좋죠. 자, 그리운 벗이 오기를 기다리며 내 고이 방문주를 담았습니다. 아하, 그렇습니까? 한 잔 드시지요. 아, 주시지요. 기다림의 술이라 불리는 전통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잔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술잔이 도착했으니 동아 씨도 시 한 수 읊어야겠죠. 날씨야, 너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술 마시지. 술과 시가 만나니 이것이 진정한 풍류로구나. 동아 씨 술 맛이 어때요? 아, 맛있습니다. 아무리 이게 날씨가 춥더라도 한순간에 열이 올라오는 이 느낌, 그리고 인위적이지 않은 맛이 너무나도 좋구나. 이 맛에 취하고 멋에 또 한 번 취하니 술이 그냥 술술 들어가네 그려. 동아 씨 술 욕심 많으세요? 욕심이 많다기보다는 술을 좀 좋아하긴 합니다. 연말 되면은 술 욕심 부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술을 많이 먹지 마라라고 경계하라는 옛 어른들의 술잔이 있어요. 바로 이 개형배라는 건데요. 이건가요? 이 잔은 7부 능선 이상을 술을 따르면 술잔이 술이 없어져 버리는 잔이에요. 그러니까 술잔이 차는 걸 경계하라. 또 몸속에 술이 많이 차는 걸 경계하고 흐트러지지 마라 이런 것을 뜻하고 있어요. 이때 굴러온 요 녀석의 정체는 뭔가요? 옛 어른들은 목재 주영부 놀이를 하면서 술을 드셨어요. 역사 속에도 술게임이 존재했다는 사실. 주사위를 던져 나온 글에 따라 술자리에 흥을 돋우는 놀이랍니다. 콜! 달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달을 보면서 노래 한 곡 부르기.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과거로의 즐거운 여행을 마친 후 찾은 두 번째 장소. 분위기를 보아하니 친근한 맥주가 반기는 곳인데요. 여기 얼른 맥주 한 잔 주세요. 제가 술을 좀 좋아하는데요. 이 가게에서 가장 맛있는 맥주를 가득 주세요. 저희 맥주도 맛있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술은 자기가 만들어 마시는 술이에요. 한번 만들어 드셔보실래요?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저를 따라오시죠. 당장 가겠습니다. 가시죠. 건너가야 돼요? 어딘가 범상치 않은 이곳. 양조장을 함께 운영하며 수제 맥주를 만들고 있는데요. 좋은 재료가 좋은 맥주를 만든다는 철학에 따라 전주에서 난 밀과 보리로 맥주를 빚습니다. 아니 제가 맥주를 이렇게 돈 주고 사서 마실 줄 알았지 이렇게 만들어서 먹을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네. 요즘은 집에서 손쉽게 마실 수 있는 가양주 문화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세트화되어 있어서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한 캔만 있으면 맥주 빚기 어렵지 않다는데요. 뜨겁게 중탕시킨 맥주 원액을 물에 부어주고 설탕과 효모를 더해 부지런히 섞어주면 우리가 아는 그 맥주로 변신할 준비를 마칩니다. 다 완성이 된 건가요? 약 20도 온도에서 20일 정도, 보름에서 20일 정도 발효를 다시 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걸 가져다가 냉장실에서 한 보름에서 또 한 열흘 정도 숙성을 시켜서 총 한 달 이상 되어야 또 이렇게 술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갈 수 있나요? 열심히 배운 상으로 수제 맥주 3인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색깔이 다 다르네요. 네, 재료나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맥주의 맛과 향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전주를 담은 이름마저 매력 넘치는 맥주들을 오직 여기서만 맛볼 수 있다고요. 지역의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역의 명소의 이름을 또 술에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상큼하면서도
쓴 향? 네, 그게 맞습니다. 좀 남아있네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세 가지 다른 맛과 향을 비교해가며 마시는 재미는 덤입니다. 부드럽게 꿀떡꿀떡 넘어가 좋았고 거품은 입술에 머물러 있고 이 속으로 맥주가 쏙쏙쏙 들어올 때 이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촉촉하니 그리고 맛도 부담스럽지 않고 오늘 맥주의 매력에 제대로 취했네요. 체험하면서 느낀 건 모임에 구성원들이 와가지고 만들어서 마시면 뭔가 우리끼리 한다는 느낌도 들고 추억도 쌓이고 그리고 맛도 일단 좋으니까. 그럼요. 원래 이렇게 술을 빚어서 마시는 것들은 사람과 사람을 소통시켜주는 좋은 매개체가 이렇게 술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쌀쌀한 이 겨울도 좋은 이유. 건강하게 즐기는 술 한 잔이 마음을 채워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빚은 술. 소중한 사람들과 기울이는 술 한 잔으로 한 해를 더욱 의미 있게 마무리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네, 옛날에도 술게임이 있었나 봅니다. 술게임도 있고 예나 지금이나 술 문화는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특히 많이 따르면 넘치는 술잔, 저 회식 자리에 가져가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신기한 것을 전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아까 주사위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한번 꼭 해보고 싶네요. 저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전통 주부터 수제 맥주까지 정말 다양하게 술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직접 빚은 술을 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연말은 취하려 마시는 술보다는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는 술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요즘 뜨는 핫플레이스 여행지로 가보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곳인데요.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전주의 읍성,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특별한 맛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년고도 신라의 도시로만 알려진 경주. 이제 조선시대의 경주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경주 읍성이 제 모습을 찾았기 때문이죠. 이곳 경주 읍성이 요즘 여행객들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좋습니다. 감성 여행을 원하시나요? 경주 읍성이라면 충분합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고즈넉한 읍성이 바라다 보이는 길마다 아기자기하고 감성 가득한 카페와 펍까지 새로운 경주 핫플레이스가 쏙쏙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 경주의 새로운 여행 명소들 놓칠 수 없죠. 경주 읍성으로 감성 여행 떠나볼까요? 경주시 동부동 허물어진 성벽 일부와 빈터만 남아 황량하던 이곳에 향일문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 모습을 찾기 시작한 경주 읍성. 쌓아올린 성벽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다고요?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요. 읍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시 들러야 할 곳이 있어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경주 읍성에 대해 좀 더 알기 위해 찾아온 곳. 경주 문화원 안에 있는 향토 사료관에는 읍성의 모형부터 당시 경주 모습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경주 문화원 안에 들어오니까요. 우리 경주 읍성의 모형과 함께 수많은 자료들이 한눈에 딱 보이네요. 일단 경주 읍성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경주 읍성이 뭐예요? 수도인 한양 주변에 그 궁궐을 포함한 성을 도성이라고 한다면 수도를 제외한 그 각 지방의 그 관부를 둘러싼 담장이 바로 읍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바로 이 성이다, 읍성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그 행정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관청들이 읍성 안에 자리하기 때문에 그 관청을 둘러싼 담장을 또한 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존재해온 경주의 읍성. 하지만 많은 전쟁과 외세의 침략으로 읍성은 허물어졌다 다시 짓기를 반복해왔고 현재 복원된 읍성은 조선 후기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얼마나 복원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어느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그 복원된 부분은요. 동쪽 벽.
동쪽벽 324m가 복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동문, 향일문이 복원이 되었습니다. 복원되기 이전에 약 100m가량 이 성벽, 조선시대 성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조선 성벽을 바탕으로 해서 신축 약 200m에서 324m가 복원이 되었습니다. 5년여 만에 복원을 마친 읍성의 동쪽벽. 일부 구간 정비만으로도 동네가 확 달라진 느낌인데요. 본격적으로 읍성 산책에 나서볼까요? 지금 동쪽의 문이 보호됐지만 사실은 여기만 있던 게 아니었죠, 조선시대에는. 아, 그렇죠. 예. 이 경주 읍성에는 각각 동서남북에 4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이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직내문이라고 해서 예를 밝힌다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동쪽에는 향일문, 서쪽에는 망미문, 북쪽에는 공진문이라고 해서 4대문이 있었습니다. 그 4개의 문들 중에서 이렇게 향일문이 먼저 복원된 이유가 있어요? 복원 이전까지 동쪽에 100m 정도 성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이 먼저 복원이 되었습니다. 신라가 아닌 조선시대 경주의 옛 모습을 되살리고 있는 읍성의 풍경들. 성 위를 걷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멈춘 듯,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서일까요? 아니면은 경주의 조선에 대해서 알기 때문일까요? 조금 더 이 성벽 위에 올라와서 보는 느낌이 신비롭고 멋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거 경주 읍성의 매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성벽 너머로 펼쳐져 있는 다양한 핫 플레이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핫플! 경주 읍성이 공개되기 전부터 SNS에서 뜨기 시작한 일명 읍성거리. 독특한 감성, 이색 메뉴 자랑하는 카페와 맛집들이 황리단길의 명성을 넘보기 시작했는데요. SNS 입소문을 따라 찾아간 첫 번째 핫플. 여심, 남심, 동심까지 사로잡는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디저트. 마카롱 전문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카롱 하면은 보는 즐거움부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이 집은 즐거움이 2배가 되는 집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본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SNS를 보고 찾아왔거든요. 일단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가지 정도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는 한 3, 40가지 종류가 되고요. 평일에는 8가지에서 한 10가지 라인업이 구성되고 주말에는 12가지에서 한 15가지 종류의 라인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라인업은 바뀌고 있고요. 그 단골 손님들을 위주로 드시고 싶은 메뉴를 SNS상으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드시고 싶은 메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생과일 마카롱부터 시그니처인 치즈케이크 마카롱까지 매일매일 바뀌는 다양한 마카롱들. 수작업으로 한정 생산하니 오전에 다 팔리는 일도 많은데요. 걱정 뚝! SNS로 미리 주문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보편화돼서 네. 여러 곳에 많이 파는데 네. 이곳에서 드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좋아서 이곳을 찾게 돼요? 덜 느끼하고 맛도 맛있고 그리고 SNS에 메뉴를 맨날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그거 보고 그게 좋아서 찾아와요. SNS를 보고 메뉴를 네. 확인하고 오늘은 이거다. 네. 좋아요 누르고 네. 달려오시는군요. 네. 아무리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있다지만 촬영하느라 보기만 했던 영석 씨에게도 드디어 시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카롱 처음 먹어보는 남자 영석 씨, 그 맛은 어떤가요? 일단 많이 달지 않고요.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적당히 달콤하고 적당히 쫀쫀해서 먹을 때 부담이 없어서 자꾸 먹게 되네요. SNS 말이 맞네. 여러분들 딱 드시면 손가락이 바로 갈 겁니다. 좋아요. 경주 읍성에서 찾은 두 번째 감성 핫플. 읍성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브런치 카페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샌드위치를 맛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은 남다른 샌드위치라고요? 샌드위치가 별게 있겠어? 샌드위치가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편견은 깨지죠?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조금 이 메뉴 그림만 봐도 이미 샌드위치가 되게 달라요. 어떤 것들이에요? 저희는 일본식 샌드위치를 팔고 있는 곳이라서 일본에서는 산도이치라고 불러서
뭐 많이들 산도라고 불러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팔고 있는 다 직접 제조해서 만드는 샌드위치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읍성을 조금 걷다 보니까 이제 좀 허기도 좀 지고요. 다리도 조금 아팠는데 맛을 볼 생각에 기대가 굉장히 돼요. SNS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주력으로 많이 나가는 거 어떤 것들을 많이 찾으세요?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들 드시는 게 타마고 산도랑 딸기 산도를 제일 많이들 드세요. 그거 어떤 거예요? 타마고 산도는 일본식 간장이 들어간 오믈렛 형식으로 구워진 계란 샌드위치고요. 딸기 산도는 딸기랑 생크림이 들어간 샌드위치예요. 사랑스러운 스누피가 그려진 아인슈페너, 든든하게 계란이 들어간 타마고 산도, 향긋한 딸기에 직접 만든 생크림이 어우러진 딸기 산도까지 경주 읍성을 찾아온 여행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계란이 약간 비리지도 않고 되게 부드럽고 섭섭하지도 않고 일단 약간 분위기가 읍성 펼쳐지면서 이런 분위기 너무 좋네요. 가만히 앉아서 읍성도 보면서 네. 음식을 먹는 기분은 어떤 기분? 기모띠.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샌드위치와 커피, 거기에 창밖으로 보이는 읍성의 풍경이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곳. 읍성 거리만의 남다른 맛과 매력이 느껴지시나요? 계란으로 만든 음식을 생각해보면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텁텁하지 않을까, 느끼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는데 폭신폭신 부드러우면서 입안에 착 감기는 맛이 굉장히 일품이었고요. 그리고 이 딸기 샌드위치, 여러분들 아시죠? 딸기에 생크림 탁 찍어서 먹는 그 멋진 맛, 부담스럽지 않게 아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잠시 이곳에 오셔서 경주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읍성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나오세요. 경주에서 만나는 조선시대의 역사, 경주 읍성. 읍성의 복원과 함께 경주 도심도 새로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감성 가득, 볼거리 가득한 경주 읍성으로 지금 놀러오세요. 네, 경주 읍성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통의 볼거리와 현대적인 맛이 조화를 이뤄 활기를 찾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데요. 경주 읍성 복원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이뤄진다고 합니다. 네, 현재 복원된 동문과 성벽 일부에 이어서 앞으로 1,100m 정도가 더 복원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받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소식 잘 봤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에서도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한옥이 유명한 경북 안동에서 즐기는 특별한 여행에 함께 했는데요. 지금 경북 안동으로 떠나보시죠. 복잡한 일상을 탈출하는 쉼표 같은 순간이 있다면 단연코 여행이 아닐런지요. 이제 주말이면 본능처럼 향하게 되는 여행 명소들. 특히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빠지지 않는 단골 테마가 있다는데 다름 아닌 한옥입니다. 여행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주목! 한옥하면 경북 안동을 빼놓을 수 없겠죠? 한옥의 멋을 찾아 오늘도 여행 갑니다. 요즘 여행 트렌드는 혼행, 혼자 떠내는 여행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혼자라서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죠. 이제는 같이 가는 즐거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로운 뻐그리를 위해 여행 파워블로거 한 명 섭외했어요. 시원한 바람에 멋진 풍경, 이 고즈넉하고 멋진 풍경, 이게 바로 안동입니다. 이게 바로 안동이야. 그렇죠. 여기가 바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안동입니다. 그렇죠. 가만, 근데 내가 이 말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그분? 네, 제가 바로 오늘 여행을 함께할 남시현입니다. 소셜 커뮤니케이터이자 파워블로거, 출판 저자까지 화려한 이력의 여행 마니아 남시현 작가를 소개합니다. 와, 이렇게 유명한 파워 블로거 분을 오늘 만나는군요. 아니 그런데 첫 만남에 이렇게
월령교에서 시작한 이유는 뭔가요? 네, 오늘 여행의 테마가 한옥이잖아요. 그래서 안동의 한옥들을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어디부터 갈까요? 이쪽이야, 저쪽? 네, 먼저 여행하기 전에 저희가 배부터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동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음식점으로 갈 예정입니다. 오늘 캐스팅 잘했네요. 그렇죠. 이런 말 있잖아요. 안동 구경도 식후경이다. 그럼 앞으로 가시죠. 네, 가시죠. 남자가 추천 여행지 첫 번째는 맛집. 그중에서도 한옥 맛집 되겠습니다. 안동의 전통을 상징하는 두 메뉴가 있는데요. 당연히 안동 비빔밥과 간고등어겠죠? 우리의 것은 세계적인 것이다. 세계인들이 감탄하는 한국의 대표 음식은 바로 비빔밥. 그렇죠. 여기 비빔밥이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또 간고등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빔밥도 안동의 비빔밥은 다르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자, 우선 나물을 보세요. 다 숙채예요. 뭐 7가지 7채가 다 익혀서 무친 거예요. 생채가 아니라. 그렇지, 생채가 아니죠. 거기다가 고명을 깨소금이나 이제 장똑똑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명이 다르고 나물을 다 숙채로 쓰고. 숙채를 쓰면 뭐가 좋나요? 일단 부드럽습니다. 생거를 쓰면 위에 부담이 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노약자들이 먹어도 전혀 부담이 없다. 자, 그래서 안동의 비빔밥은 다릅니다. 그런데 또 안동을 대표하는 음식 하면 우리 블로거님 뭔가요? 간고등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동에서 이 간고등어 빼놓고는요, 논할 수가 없습니다. 간고등어가 이렇게 안동에서 유명한 이유는 또 뭘까요? 고등어는 뭐 우리 일상 밥상에서 없어서 안 될 생선이기도 하지만 전국에서 아마 맛이 최고일 거예요. 아니, 안동은 바다도 없잖아요. 바다요? 안동 댐에서 나지 않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바다는 없지만 가까운 영덕 바다에서 잡아서 운반을 안동에 오면 이제 임농이라는 그 채거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간을 해요. 소금을. 딱 소금을 해서 안동시까지 들어오는데 10리길이에요. 그 10리길에 이제 달구지에 실어서 오다 보면 몇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바람과 온도가 절묘하게 그 숙성 시간이 맞아떨어져서 고기 알 자체가 탱글탱글하게 아주 맛이 딱 떨어지는 맛이에요. 어디서도 이 맛을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간고등어가 전국에서 유명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염장하는 이게 기술이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안동하면 간고등어 하는군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긴 말 필요 없이 맛을 봐야죠. 그렇죠? 네. 네,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 먹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인증샷이 필수거든요. 그렇죠. 블로거님은 여기도 필수입니다, 여기. 우리가 먹는 것보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는 게 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블로거와 함께하는 여행이니만큼 사진 촬영은 필수. 요럴 때 사진 예쁘게 찍는 노하우도 배우는 거죠.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고요. 사진 촬영을 끝내고 나서야 마음 편히 식사를 즐기는 두 사람. 모르고 먹는 건 약이 되고 알고 먹으면 더 맛깔나다고 했던가요? 쓱쓱 비빈 안동식 비빔밥에 짭조름한 간고등어 한 점. 여기에 한옥 분위기까지 더해지니 금상첨화가 따로 없습니다. 아니, 리포터님. 제가 오늘 추천해서 여기 오셨는데 맛이 어떠세요? 맛이요? 네. 블로거님이 저를 여기로 왜 데려온지 알겠네요. 맛을 딱 보는 순간 비빔밥이 이렇게 매콤달콤하고요. 나물들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고등어, 정말 고소합니다. 이렇게 멋진 한옥에서 이렇게 멋진 안동의 맛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이제 안동 비빔밥과 간고등어를 한상에서 이제 만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옥 테마 여행 첫 번째, 한옥 맛집 접수 완료! 이제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다시 발길을 잡은 두 사람. 아기자기한 담벼락에 눈에 띄는 두 번째 추천 코스. 여긴 어디죠? 이 안동의 한옥하면 대표적인 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생소한데요. 네, 안동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인데 그 전형적인 아이콘이 바로 이 원도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도심 안에 한옥을 테마로 한 곳이 있다. 네, 바로 이곳 한옥 골목입니다. 일단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원도심 시가지 일대를 빙 둘러 자리 잡은 전형적인 근대 한옥마을. 더욱이 요즘 이곳에 한옥 게스트하우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군요. 골목 감성을 찾아 머물다 가면 좋겠죠? 네, 여기는 안동 분들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젊은 사람 사이에서는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통하는 곳입니다. 오, 전통적인데 이 젊은 분들이 좋아한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여기는 예전에는 이 빈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 분들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자리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리 잡으면서 젊은 사람들 분위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젊음의 핫플레이스. 전통과 현대는 공존합니다. 보물찾기가 따로 없다는 한옥 투어. 도심 재생의 의미가 큰 만큼 한옥 골목 조성 사업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점점 더 멋스럽게 바뀌어갈 안동 한옥 골목의 모습 기대해봐도 좋겠죠? 블로거 추천 여행지 마지막 코스. 요즘 한옥 골목을 찾는 이들 사이에서 아주 핫하다는 카페도 놓칠 수 없는데요. 와, 정말 멋스러운 공간. 아, 여기 카페 맞나요? 네, 맞아요. 저는 갤러리 온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다면 이곳 카페의 시그니처 대표 음료는 뭔가요? 저희 안동에서 유명한 사과와 말을 이용한 애플 마주스랑 더티초코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블로거님과 함께 왔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맛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옥의 원형을 최대한 살리는데 노력했다는 이곳 카페. 아담한 마당의 풍경과 갤러리를 연상케 하는 아기자기한 분위기 덕분에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이미 입소문이 자자하다는군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멋스러운 한옥 카페를 어떻게 해서 열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 한옥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다른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들을 가보면 한옥을 머물러 갈 수 있는 즐길거리도 많은데 안동에는 그런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안동에 관광 오시는 것도 좋지만 오셔서 맛있는 차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머물 수 있는 곳을 제공하고 싶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차 한 모금의 여유와 맛있는 디저트가 있는 곳에는 여행객들도 저절로 머물고 싶어지기 마련. 무엇보다 안동에 대한 애정으로 탄생한 시그니처 음료들도 인기 만점입니다. 안동 특산물로 만든 애플 마주스, 초코가 넘칠 정도로 듬뿍 담아낸 더티 초코까지 달달함이 필요한 겨울날 운치를 감상하며 한 모금 즐기면 힐링이 따로 없겠네요. 이야, 이게 애플 마주스인데요. 정말 달달하면서 부드럽고 마주스라서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곳의 시그니처 대표 음료인지 알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가 블로그나 SNS 같은 데에서 굉장히 뜨거운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위기도 보시면은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기에도 좋은 명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저도 한번 찍어볼까요? 어디든 셔터만 눌렀다 하면 작품이 따로 없는 한옥 카페. 이렇게 추억 한 자락 또 남겨봅니다. 블로거와 함께하는 안동의 한옥 여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리포터님, 오늘 여행 함께했는데 어떠셨나요? 네, 함께하면서 사진을 예쁘게 찍는 팁도 얻고요. 여행의 즐거움을 두 배로 느낀 정말 알차고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네, 안동은 오늘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전통의 멋이 잘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안동으로 여행 오셔가지고 전통의 깊은 맛과 멋을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걸으면 빨리 가지만 함께 걸으면 멀리 간다고 하죠. 여행도 가끔은 어울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옥을 테마로 즐기는 안동 여행. 여러분도 이곳에서 여행 필모그래피를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전통의 멋과 맛이 살아있는 경북 안동에서 함께 여행해요. 네, 낯선 곳으로 여행 가기 전에 SNS 많이 찾아보실 텐데요. 안동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오늘 소개된 숨은 맛집과 숨은 장소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영상 보니까 안동과 우리 지역 전주가 비슷한 점이 참 많은 것이 닮은 것 같습니다. 네. 한옥과 비빔밥이 유명한 것도 닮았고요. 그래서 안동 여행하실 때 이 전주 한옥마을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가 나의 술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문자들이 와 있을까요? 네, 먼저 0708님 문자 보겠습니다. 아빠의 연말 모임은 무려 9개예요. 영업상 술을 많이 드시는데 건강이 걱정이에요.
아유, 9개면은 정말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해결책 하나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뭔가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까 나왔던 그 7분 능선잔 있잖아요. 그걸 2잔을 선물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이렇게 드리면서 건강 생각하시라고 하면서 하면은 뭐 영업하시는데도 지장 없고 네. 이렇게 과음 안 하셔도 되니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아버지가 회식 자리 가시면 꼭 전화를 해서 아빠 술 먹고는 운전하면 안 돼요. 항상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안 하실 걸 알지만 또 딸 입장에서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참 공감이 갑니다. 네, 일하시느라 이제 고생이 많으시지만 네.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너무 과무하지 마세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52님 문자입니다. 못 마시는 와인으로 연말 분위기 좀 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좋은 추억을 남겼답니다. 저는 저 사진 보고 정말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저기에 앉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요즘 땡땡바 이렇게 술집 이름을 붙여서 뭐 유진바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아마 1152님 바에 저도 초대를 받고 싶네요, 정말. 그 연예인들 이제 개인적으로 있는 바 말하는 거죠? 그 혼자 사는 분들 보니까 좀 술집처럼 예쁜 카페처럼 꾸며놓고 땡땡 카페, 땡땡바 이렇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152님만의 이 특별한 바가 있는데 네. 그 바에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멋집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정성 들여서 꾸민 만큼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어떤 내용일까요? 4411님 내용입니다. 요즘 전통주에 빠져 있습니다. 온도를 맞추느라 제 옷을 술에 양보했답니다. 드디어 내일 전통주 시험을 봅니다. 응원해 주세요. 와. 전통주 시험이 있어요? 네, 있나 봅니다. 저는 아예 몰랐네요. 전 왼쪽에 저게 뭔가 했더니 이제 옷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네. 저기 자세히 보시면은 23.1도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온도를 맞추느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내일 전통주 시험 있으시다고 하는데 꼭 합격이겠죠?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마 옷을 이렇게 양보까지 하시니까 그 정성, 그 노력으로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술은 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꼭 합격하세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0645님 문자입니다. 남편이 술 담그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건 키위주예요. 하지만 이 핑계로 친구들을 너무 자주 부른답니다. 저도 술을 좀 좋아하는데 네. 이 키위주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왠지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는 술 아닐까 싶어요. 요즘 네. 같은 경우는 이 소주에 이 과일이나 네, 이런 네. 거 섞여 있는 거 많잖아요. 근데 아내분께서 정말 안주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집에서 즐기시는 거니까 함께 앉으셔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하시면서 즐길 수 있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거나 퇴근 후에 만나실 때는 네. 이렇게 가볍게 오늘 누구누구 만나 이렇게 이야기 정도 해주시는 게 아내분이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즐거운 술자리, 서로 배려하는 술자리 가지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자는 7335님 문자입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됐지만 술이 몸에 받지 않는 남편 때문에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술집을 가본 적이 없어요. 여보, 올해는 꼭 와인이라도 한잔 하면서 연말을 보내고 싶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술이 몸에 안 받으신 분들은 네. 일단은 술을 먹게 되면 막 빨개지고 이러니까 맞아요.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25년 동안 이렇게 뭐 술자리 같은 것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좋은 아이디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뭔가요? 영화에서 봤는데 이 전쟁 영화에서 네. 술을 마시는데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마셨더니 맹물인 거예요. 네. 그때 근데 그냥 술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시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아까 그 땡땡바처럼 네. 이렇게 정성스럽게 한 다음에 와인에다가 물을 담그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부인분께서는 이제 직접 이제 와인을 드시고 그래서 네. 이제 분위기에 취하게 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알코올이 아닌 분위기에 취하라. 이것도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네, 몸이 취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분위기에 함께 취하면은 네. 그보다 좋은 시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7155님 문자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애주가여서 술을 자주 드시곤 했어요. 저는 안주를 얻어먹기 위해 재롱을 떨기도 했지요. 오징어가 술안주로 나오면 외할아버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술은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를 추억하면서 좋은 술자리 또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생방송국의 오늘의 문자 키워드 나의 술 이야기, 여러분들의 술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물을 받으실 분은 총 3분이십니다. 1152님, 4411님, 0645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정읍 시립박물관에서는 옛 사진에 담긴 정읍 이야기를 주제로 한 사진전이 열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 정읍 시민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 50여 점을 선보이는데요. 오늘날에는 보기 힘들어진 이 고무줄 놀이나 그리고 구슬치기 하는 모습 등도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전시회 함께 하시면서 옛날 추억도 되새겨보고 또 한 해 마무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국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성찰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전주 한옥마을의 중심 한옥이 아름다운 교동가온, 내 몸의 밀도를 높여주는 보약 고사리 아주맘 황토생강과 함께합니다.